망치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힘을 들이지 않고 최소의 타격으로 최대의 타격력을 내면서 작업자의 피로를 줄여주는 망치가 그게 나의 엑스칼리버 청룡 언원도가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공부로운 생활 제니킹입니다. 오늘 영상은 망치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망치는 인류 역사에서도 아주 중요한 공구였습니다. 무언가를 타격할 때 쓰이는 아주 대표적인 공구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공구로 쓰이기도 했지만 전쟁에서 무기로 쓰이기도 했죠. 감히 말하자면 망치를 대체할 수 있는 공구나 도구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많이 가정에서 쓰는 망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 빠루 망치를 생각하는데요. 망치는 생각보다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망치에 여러 요소들이 특징들을 잘 안다면 빠루 망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망치 중에서 나한테 맞는 망치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망치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힘을 들이지 않고 최소의 타격으로 최대의 타격력을 내면서 작업자의 피로를 줄여주는 망치가 그게 나의 엑스칼리버 청룡 언원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생에서 망치에 어떤 요소를 보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망치머리의 소재입니다. 망치머리의 소재는 우리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소재는 금속이지만 요새 망치머리의 소재는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무 망치도 있고요, 이렇게 우레탄 망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는 망치 하면은 대부분 떠오르는 게 이 빠루 망치일 겁니다. 예전에 이 빠루 망치를 많이 사용했었어요. 우리 집에서 액자를 걸 때나 시계를 걸 때 못에 일반 콘크리트 못을 사가지고 그냥 콘크리트 벽에 대고 그냥 둥 이렇게 박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벽에 못을 박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해머드릴로 이제 콘크리트 벽에 구멍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제 거기에 앙카를 넣고 톡톡톡톡 박아준 다음에 그 위에 다시 드릴 드라이버로 스크류를 체결하는 방식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 빠루 망치도 좋지만 이제 소리도 많이 나고, 그리고 이거 박을 때 이제 손에 피로도도 너무 많이 생겨서 이런 고무 망치, 우레탄 망치의 사용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망치는 직접적으로 콘크리트 못을 박는 게 아니라 칼블럭, 앙카를 톡톡톡톡톡 박을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머드릴을 이용한 앙카, 스크류 방식이라면 이 두 망치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망치머리의 모양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 빠루 망치, 이거는 망치 종류의 하나일 뿐이에요. 망치는 종류가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상황이나 쓰임새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지는데요. 한번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망치는 말뚝 망치입니다. 이제 말뚝 큰 걸 박을 때 이제 엄청나게 큰 힘을 줘서 땅 박아야 되는데, 이거에 이제 타점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표면적이 넓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건 볼망치입니다. 여기는 기존 빠루 망치랑 똑같이 생겼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볼 모양으로 생겼죠. 이 볼 모양은 나중에 미세하게 타점을 딱 조준을 해서 톡톡톡톡 두드려서 타격할 때 쓰이는 그런 망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망치는 빠루 망치의 한 종류인데요.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이 홈은 여기에 못을 고정을 시킨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쳐서 못을 정확하게 박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빠져서 박을 때 쓰는 겁니다. 인류가 정말 머리가 똘똘하죠. 어떻게든 못을 잘 박아보려고 이런 것들을 고안해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자성이 있어가지고요, 못이 또 착하고 달라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망치는 파괴 해머 5한마 중 하나입니다. 그 5한마가 이제 타짜에서 나온 것처럼 정마담 5한마가 좋아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파괴 해머라 그래서 이 망치는 못을 박는 용도가 아니라 파괴할 때, 무언가를 해체할 때 쓰는 망치입니다. 이거 토르의 멸리르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걸로 콘크리트 벽을 부술 수도 있고 아무튼 무언가를 부술 때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망치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철물점을 가셨을 때 사장님께 꼭 물어보세요. 나는 이러한 용도로 망치를 쓸 건데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수많은 망치들 중에서 맞는 망치를 추천해 주실 겁니다. 세 번째로는 망치머리의 무게입니다. 망치머리는 무거울수록 더 타격력이 좋겠지만 무겁기 때문에 손목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망치머리가 가벼우면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고 스피디하게 작업이 가능하겠지만 타격력이 적겠죠. 우리가 게임 캐릭터를 키우는데 힘이냐 민첩이냐 이 두 가지 스탯을 가지고 밸런스를 조율하는 건 똑같습니다. 망치는 직접 들어보고 나서 나한테 맞는 적절한 무게의 망치를 찾아야 됩니다. 손목에도 어느 정도 피로가 가지 않으면서 또 타격력이 좋은 망치를 말이죠. 네 번째, 망치머리의 두경입니다. 두경이라고 하면 이 망치에 여기 지름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무게를 기준으로 이 두경이
구멍이 넓으면 타점을 찾기가 쉽겠죠. 쉽게 못을 박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타격력은 조금 약할 겁니다. 그런데 이 두경이 좁게 되면 이 힘이, 이 무게가, 이 내려치는 힘이 그대로 여기에 모아지기 때문에 타격력은 엄청 세겠죠. 그런데 이제 이 조그만한 못에 이 조그만한 두경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두경은 이렇게 무늬가 있는데요. 이 무늬 같은 경우는 이제 못이랑 이 망치 머리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늬가 만들어졌습니다. 단 이 무늬가 안 좋은 점은 타격을 박다가 못이 다 박혀지면 이 모재 있죠. 나무 같은 모재에 이 자국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망치 전장과 자루입니다. 망치의 전장이라고 하면 이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 길이가 길다면 타격력이 세질 거고, 짧게 잡으면 타격력이 약해지겠죠. 하지만 좀 느리고 이렇게 빠릅니다. 대부분 망치 전문가분들이 말하시길 처음에 못을 박을 때는 이제 힘을 들이지 않게 짧게 잡아서 못을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여러 번 박아서 어느 정도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길게 잡은 다음에 팡팡팡 박아서 작업을 효율적으로 끝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은 이제 망치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 다 물어봐도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망치 자루의 재질입니다. 이 망치 자루의 재질은 나무로 되어 있거나, 이 망치 자루는 이제 이 망치 머리와 일체형이죠. 그리고 이 망치는 화이버 재질로 되어 있고요. 망치 자루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일체형이 아니게 되면 조금 더 망치가 타격을 할 때 이제 이 진동을 덜 느껴줄 수 있다. 한번 이제 접합 부분에서 한번 감소를 시켜준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금속에 비해서 이 나무 자체가 진동을 좀 줄여준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시는데, 저와 같은 일반인들은 이제 망치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몇 번 박으면 되지 하겠지만, 이 망치를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을 하시는 분들은 반복적인 작업 속에서 조금이라도 손의 피로도를 줄여야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동이 최대한 오지 않게 해야 되고, 빠른 시간 안에 적은 타격으로 빨리 작업을 끝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궁리를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망치가 개발이 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망치의 요소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망치머리의 소재, 두 번째로 망치머리의 모양, 세 번째로 망치머리의 무게, 네 번째로 망치머리의 두경, 다섯 번째 망치의 전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치 자루의 재질이었습니다. 이렇게 6가지만 대략적으로 알고 철물점이나 홈센터에 가셔서 문의를 해보시면 자기 환경에 맞는 망치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공부로운 생활의 제니킹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정보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누군가의 시청자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생하세요.